네, 신입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역사와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정의당의 문을 두드리실 때 정의당이란 어떤 곳인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정의당의 5년의 역사 그 15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장면입니다. 2012년 10월 21일 풍랑 속의 새 출발 진보정의당 창당입니다. 2012년 4월 총선 직후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가 있었고요. 이후에 벌어진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안 부결 등으로 인해서 통합진보당이 끝내 분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보정치의 폐허 속에서도 결코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사명으로 뭉친 사람들이 다시 2012년 10월 21일 창당대회를 열고 진보정의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시 조준호, 노회찬 공동대표 체제로 창당을 했고요. 당시엔 7명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노회찬, 심상정, 강동원 의원이 있었고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김재남 이렇게 7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인 진보정의당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13년 2월 14일 바로 삼성 엑스파일로 인한 노회찬 의원직 상실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 장면입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2013년 2월 14일 날 노회찬 공동대표가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고요. 그리고 당시 이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당사자 역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2013년 7월 21일입니다. 2013년 6월 16일 날 진보정의당은 혁신당 대회를 개최하고 진보정치의 위기를 불러온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7가지 대국민 약속을 채택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제도를 대표단 체제로 변경하고 당명도 변경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원들에게 당명 개정 총투표를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 정의당과 사회민주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2013년 7월 21일 진보정의당 혁신당 대회에서 당원 총투표에 따라서 당명이 정의당으로 개정되고 그리고 천호선 전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는 그런 당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 당의 이름이 정의당의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번째 역사 속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014년 5월 27일 날 첫 런칭을 한 정치 시사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팟캐스트인데요. 저희 정의당의 당원인 진중권, 노회찬, 유시민의 새 성을 따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라는 이름으로 정치 시사 팟캐스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날 업데이트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크게 두 가지 유시민의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그 시사 해설 코너와 그 다음에 노유진의 100분 토크라는 이름으로 그 복잡한 주제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정치 팟캐스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총 1억 회가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팟캐스트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아쉽게도 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송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 때문에 결국 2016년 4월 18일 날 총 100회 방송을 마지막으로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5번째 역사 속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바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입당 러시입니다. 진보정당이 분열되고 채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정의당이 그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정의당으로 출발을 해서 정의당으로 당명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국민들 속에서는 정의당이라는 당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야권연대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1명, 이제 그때 울산광역시장이 이제 저희 야권 단일 후보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3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그리고 과천시장에 집중을 해서 당선을 시킨다 이런 목표로 진행을 했지만 당시에 낮은 정당 인지도 그리고 진보 정당 표의 분산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구청장 선거 접전 끝에 모두 패배를 하면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초선은 한 명도 당선이 없이 총 11명만 당선이 되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은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진행된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은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이 당시에 서울 동작을에서 기동민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하면서 노회찬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정의당의 수원병과 수원정에 출마했었던 천호선 후보와 이정민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야권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도 노회찬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 929표 차이로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정의당의 인지도는 매우 크게 올랐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름으로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4,000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입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6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14년 8월 20일인데요. 이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그때 그 유민 아빠 김영호님이 단식을 38일째 이어가면서 그 사선에 서 계셨었는데 그때 정의당 의원단 5명, 심상정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김재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우 의원단 5명이 모두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김영호 그 아버님께 단식을 이제 멈춰달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저희 정치권이 지고 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세월호 참사에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한다면 김영호님의 면담 요청을 문전박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라 이런 요구를 저희 정의당 의원단들이 앞장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7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2015년 3월 22일 날 정의당 신강령 제정인데요. 정의당은 2015년 3월 22일 날 제3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현실주의 진보정치, 민주주의 진보정치, 대중적 진보정치의 내용을 담은 신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특히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이라는 걸 채택을 했는데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전 주기별 국가의 역할을 규정을 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정의당은 보편적 복지와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 등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 그 신강령 제정 당 대회에서 천호선 당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깜짝 노래, 춤, 랩 공연을 선보여서 혁신하는 정의당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차우선 당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가 랩을 하고 있던 장면입니다. 다음은 8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2015년 7월 19일 노회찬, 심상정 그 경선을 통해서 당 대표로 심상정이 선출된 장면인데요. 정의당은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3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그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고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나 양강의 벽을 넘지 못했고 결국 노회찬 전 대표와 심상정 전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심상정 후보가 3기 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심상정 당대표는 당선 소감으로 정의당 안에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정의당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부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두 분은 부부가 아니고 이승배라는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 9번째 장면입니다. 2015년 11월 2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사자통합 당대회 장면입니다. 2015년 11월 22일 날 정의당 그리고 국민모임 진보결집 더하기 노동정치연대 이렇게 네 주체가 국회의원회 대회의실에서 사자통합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상정, 김세균, 나경채 3인의 공동대표를 선출했고요. 심상정 상임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심상정 상임대표가 진보정치가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더 크고 강해질 기회를 갖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당대회에서 지금의 정의당의 캐치프레이즈인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이 결정이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역사 속 10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려움 속의 디딤돌 20대 총선 우리 6명의 의원 당선자 배출인데요. 진보정치의 분열을 극복하고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다시 도약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정의당이 2016년 4월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킵니다. 그때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7.2%를 기록하면서 이정미, 김종대, 윤소화, 추혜선 4명의 비례 의원을 당선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서도 심상정, 경기 고양갑, 노회찬, 창원 성산 이렇게 2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켜서 총 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역사 속 장면 11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2016년 5월 17일 넷마블 파리바게뜨 문제를 밝혀내다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은 꺼지지 않는 구로의 등대 넷마블이라는 신조어로 게임 산업계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사회적 문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기간에 넷마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고요. 장시간 노동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게임 산업계의 현실이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고 마침내 2016년 5월 17일 정의당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 노조 결성을 지원하는 노동법률 전문가, 공인 논문사들과 함께 비정규 노동 3당 창구, 비상구를 개설을 하고 지원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불법 파견, 임금 체불 문제를 밝혀내기도 했고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그리고 체불임금 110억을 지불하라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정미 의원의 장면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장면이고요.
다음은 12번째 장면인데요. 2016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 당을 뜨겁게 달구었던 당내 그 문재인 논평으로 촉발된 당내 메갈리아 논쟁입니다. 2016년 7월에 한 성우가 왕자는 필요 없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해고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의당 문예위에서 논평을 냈었는데요. 이 논평에 대해서 당내 메갈리아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많은 당원들의 논쟁 그리고 탈당이 이어졌었고요. 정의당은 많이 이어졌었고 당이 홍역을 치렀는데 이때 정의당은 메갈리아 논쟁을 정의당 성평등 교육 주제로 다루고 각급 단위에서 토론을 이어가는 등 당내 이슈를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펼쳤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2016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탄핵 정국의 선명한 방향을 주도한 정의당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직 그 상황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원내 정당 중에 유일하게 정의당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탄핵 정국을 주도를 했었고요. 선명한 방향을 주도하는 과정에 광장에서 대중들한테 진정성을 인정받는 그런 정당이 되었습니다. 네,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정의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14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2017년 5월 9일, 바로 얼마 전이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발군의 토론 실력을 발휘하면서 국민들한테 심상정과 정의당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일분 발언 등으로 여성, 청년,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득표인 6.2%의 지지, 201만 표의 그 지지를 받았고요. 하룻밤 사이에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이 쏟아지는 그런 성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난 네 편이다 라는 이미지를 이 당시에 아주 강하게 부각시켰고 최근에 우리 심상정 의원이 난 내 편이야 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장면입니다. 바로 2017년 7월 11일 얼굴 있는 민주주의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이정미 당대표가 새롭게 4기 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된 장면입니다. 대선 이후에 정의당은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4기 동시 당직 선거를 진행했고요. 이때 당대표 후보로 이정미 국회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이 경선으로 투표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투표 결과 이정미 의원이 새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치약,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고 이랜드 그룹의 애슐리 열정페이 문제 같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 체불 임금을 해결하고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이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청년들의 그 노동 현실을 알기 쉽게 전하면서 인지도를 높여왔었던 이정미 대표가 당선이 된 후에 여성, 비정규직, 청년, 농민, 성소수자 등 소외된 다수를 민주주의의 주류로 세우자는 의미로 얼굴 있는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고요. 지금 심상정을 잇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정의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15장면으로 정의당의 역사를 쭉 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온 대선 때 그 당원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저기 당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제 앞에 가 있고 예, 예. 뒤에 있고. 아 그럴까요? 친구들은 저보고 투표를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대신하냐 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바위로 올라가 대사관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니 친구들은 비싼 투표를 한다며 웃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러저런 여러 이유들로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가 아닌 최선을 위해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또 올까 싶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어 처음 하는 투표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오르게 합니다. 당신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당신 역시 계속 희망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2017년 4월 4일 모두가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평범한 삶을 계속 살고 싶은 땡땡땡 프랑스에 썼습니다. 예. 실제 대선 기간에 프랑스에서 한 유권자가 우리 심상정 후보에게 보내온 편지의 내용입니다. 네, 정말 이 당시에 저희 정의당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뛰었고 그 결과 6.2%의 지지와 201만 배의 득표를 했고요. 지금 정의당은 아직도 배가 고프죠? 예, 그래서 이 정의당의 역사를 이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신입당원님들이 함께 앞으로 새 역사를 함께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오늘 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